네, 2020년형 GLE 450의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는 달라진 거 없죠. 그대로 잠금 이제 트렁크 열림 버튼만 갖추고 있고요. 이 버튼으로 열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가서 킥으로 해서 여닫는 것도 됩니다. 작동하는 소리가 굉장히 조용해요. 반대로 닫는 것도 해보면 소리 들어보세요. 이게 끝에 특히 닫힐 적에 철컹 하는 소리가 안 납니다. 굉장히 매끄러운데요. 이전에도 이건 아마 근데 감탄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밑에 버튼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저기서 나오는군요. 트렁크 가림막이 있는데 이거는 전동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걸어야 되는데 가이드가 있으면 더 좋았긴 했겠습니다. 네, 2열 시트를 세워놔도 굉장히 큰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얘는 또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이 돼서 여기 보면은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면 예,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 거의 간격이 없을 만큼 줄어들어요. 네, 이렇게 되면 짐 실을 때 쓸 수 있겠고, 바닥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전동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게 이렇게 고정할 수도 있고요. 별도의 어떤 버팀새는 없지만 또 이 밑에 보면은 이런 고리가 있어서 여기다 걸면 이제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바닥에도 굉장히 큰 여분의 공간이 있네요. 스페어 타이어는 빠졌고 저기에 이제 타이어 펑처 키트 그리고 윈치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뭐 이런 지금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얘는 잿더리고, 여기는 저 트렁크 스크린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이런 건 마감이 좋네요, 이 고리는. 근데 이게 덜렁거리는 뭐 괜찮죠. 그리고 트렁크에서도 C가잭은 이쪽에 숨겨뒀고요. 고리도 양쪽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도 있고, 램프는 LED 타입이고, 이런 트렁크 내 기퉁에 고리도 잘 마감되어 있어요. 하지만 2열 시트를 이전에 19년형에서도 전동식은 아니었는데 이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트렁크 쪽에서는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깨 쪽에 있는 레버로 시트는 접어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접어야 합니다. 근데 접으면 굉장히 큰 공간이 나오죠. 지금 우산도 그냥 둬볼게요. 길이를 가늠하시기 쉽게. 자, 그리고 트렁크 스크린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건 이렇게 눌러서 밀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걸 모르는 분이 댓글 써주셨는데 어떤 차였더라? 인피니티였는데 답글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설명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대신. 그리고 또 이 바닥에 매트 마감도 스웨이드 소재는 아닌데 이 직물이 어떤 먼지를 흘렸을 경우에도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기 쉬운 그런 거고, 저 시트 뒤에 마감도 잘 돼 있어요. 무엇보다 공간이 큽니다. 깎인 부분이 하나도 없죠, 지금 옆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적재성이 상당히 좋네요. 하긴 뭐 외국에서는 7인승 3열 시트까지 들어가는 자리니까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2열 시트는 살짝 근데 앞으로 섰습니다. 이 정도로 서서 그럼에도 뭐 예술 작품이라든지 뭐 악기 그런 것들 실을 때는 전혀 손색은 없겠습니다. GLE 450의 트렁크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2020년형 GLE 450 2열에 앉았고요. 이전에 지난해 450 보여드릴 적에는 이 2열을 착석은 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2열 주행기는 못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차와는 다르게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간략히, 그러니까 저도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게 처음 접해보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매직 바디 컨트롤하고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근데 크게 봐서는 같아요. 미리 앞에 이제 룸미러 앞에 있는 그 뭉치에 달린 카메라가 개수는 뭐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차의 GLE 기준은 3개거든요. 그 3개가 앞에 노면을 미리 파악해 갖고 댐퍼 감쇄력을 뭐 무르게 하든 단단하게 하든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스프링 레이트까지. 근데 매직 바디 컨트롤 같은 경우는 S클래스 처음에 2013년에 나왔을 적에 들어갔을 때는 후륜에만 적용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매틱 같은 경우는 매직 바디 컨트롤을 못 집어넣었었죠. 근데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포매틱에도 사륜에도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모른다 손 치더라도 탑승자 입장에서는 느끼는 부분은 일단 엉덩이와 등으로 전해지는 질감 자체가
되게 부드럽네. 이게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물론 컴포트로 달리곤 있는데 대형 SUV 느낌이 아니라 세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는 대형 세단을 타더라도 그런 감싸여진 느낌과는 별개로 뭐랄까 딱 붙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얘는 물론 근데 높게 내다보는 그런 느낌은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냥 한마디로 야들야들해요. 주행 질감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충격, 진동, 소음 상당히 잘 걸러냅니다. 그리고 시야가 되게 좋네요. 일단은 좀 전에 인테리어 설명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GLE가 시트의 두께가 엄청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 가면 뭐 팬텀, 고스트 같은 차들 보면은 시트 두께가 막 한 뼘 가까이 돼가지고 거의 진짜 거실에 있는 소파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헤드레스트는 지금 분리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방 시야가 2열 승객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2열이 많이 올라앉은 건 아니거든요. 이 어깨선 보면은 여기 벨트 라인하고 거의 같아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참 2열 승객 입장에서는 쾌적하고 여유로운 차를 타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네요. 가장 최근에 탔던 요 사이즈 뭐 카엔 쿠페랑 비교를 하자면 그거보다 거주성은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런 썬루프 때문에 더 이 채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노면 소음도 지금 2열에서는 상당히 조용하고요. 송풍구에서 나는 바람 소리 정도만 들리는 정도고, 그리고 이 노면 충격뿐만이 아니라 좌우로 이런 살짝 방향 전환을 할 때의 느낌도 실내로 전달되는 게 되게 정리돼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롤링 생기고 피칭 생기고 하면은 1열보다 2열 승객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더 그리고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양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리고 뭐 정차시에는 완전 조용한데 지금 꺼져 있어. 지금 이제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로 바꿨는데요. 지금 이제 턱을 넘어보면 확실히 이게 댐퍼가 단단해지면서 이 신장했다가 수축하는 그게 짧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엔 띠용 이랬다면 지금 띠용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잡으려고 해서 오히려 스포츠 플러스로 두면은 2열 탑승자가 받아들이는 엉덩이로 전해지는 충격은 지금 컴포트로. 예, 차이가 크네요. 스포츠로 두면은 거의 뭐 엉덩이와 등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그냥 무슨 일 있었어? 싶게끔 넘어가는 것 같고, 스포츠 플러스로 둘 경우에는 이렇게 뭐 딴 데 보다가 운전자 쳐다보게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 근데 약간 삐걱삐걱 나는 소리가 있어서 이거는 지금 근데 뒷바퀴 쪽에서 올라오는데 촉감적인 거는 상당히 잘 걸러내고, 하지만 이쪽 정확히 C필러 리어 커터 글라스 밑에, 그러니까 뒷바퀴 쪽인데 그쪽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좀 있네요. 근데 이 시트가 되게 편하구만. 엄청 넓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기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GLE 450 이번에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들어간 거는 솔직히 근데 이 시스템이 들어간 차와 안 들어간 차를 번갈아 가면서 타보지 않으면 이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되게 바로 생생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시스템이 들어간 차만 지금 타고 있는 터라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형 SUV답지 않은 그런 좀 정제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옵션이거든요. 편의 장비로 추가금 내고선 넣어야 되는 건데, 1억 넘는 차면 얘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은 기본이니까 이것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